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당분간은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입니다. 결국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 이제 시장이 좀 재미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내심을 가지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런 흐름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호재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악재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동조화된 흐름인 것 같아요. 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위험자산 쪽에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이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좀 눕고 있죠. 근데 이게 악재일 수도 있고요. 호재일 수도 있는 게 결국은 구리 가격이 지금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 시장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지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구리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건 위험자산 선호도가 또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거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미국채 10년물 가격이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간밤에 다시 미국채 10년물은 지금 최근 들어서 1.6에서 1.7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확실하게 금리 쪽에 조금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다만 그래도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던 상황보다는 속도는 좀 누그러졌다라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악재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빅스 지수는 또 이렇게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을 찾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달러화의 움직임이 약세로 확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워낙 강하게 좀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화의 강세, 뭐 강세라기보다는 약세가 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그 과정에서 유로화가 지금 약세가 나오고 있죠. 이건 사실상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우리 아시아 대표 통화라고 볼 수 있는 호주 달러는 또 지금은 또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호재와 악재가 계속 지금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눌렀다 올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료들이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뭐 시장이 예상치 않는 뭐 얼마 전에는 수혜주 운하가 뭐 갇혀버리는 사태가 막히는 사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수혜주 운하가 또 풀리니까 뭐 여러분 뭐 계속 어제부터 많이 듣고 있는 그 황성국지 그러니까 빌황 관련 이슈가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수혜주 운하라든지 빌황의 이슈가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이만큼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호재든 악재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끌고 올라갈 재료도 추세적으로 끌고 내려갈 재료도 지금은 없다 보니까 이슈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 절대 전략에서 신호와 소음이 난무하는 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장. 그렇다면 이때는 사실상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가 맞춰두고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조금은 좀 좁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개별 종목들은 흐름이 좀 괜찮게 연출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 최근에 가장 강력한 건 뭐 윤석열 테마주긴 한데 뭐 저는 원래 테마주 이런 이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정치 테마주를 그렇게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윤석열 관련 테마주는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 이 정도는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많이 급등한 상황이라 좀 불안하긴 하겠죠.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 또 포지션을 좀 이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날 바이든발 인프라 투자 내용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여기서 2022년 내년 예산안까지 미리 땡겨서 발표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혹시 증세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어쨌든 메인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주식이 지수 자체가 좀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된다라는 거, 결국 이제 이 발동이 걸린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수혜는 미국 주가 가장 큰 수혜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저처럼 이제 해외 주식 좀 많이 투자 비중을 많이 두는 쪽은 오히려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는데, 해외 쪽에. 근데 해외 주식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수혜주도 꽤 있습니다.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근데 두산중공업이 왜 바이든 인프라 수혜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명확한 수혜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과는 원전 사업을 합니다. 특히 대형 원전이 아니라요,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소형 원전을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유타주와 계약을 맺어서 그게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원전을, 소형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뭐 이 친환경에 좀 문제점이 생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육상 풍력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한파가 나오니까 눈 덮이니까 태양광 안 된다. 그다음에 너무 추워버리니까 풍력도 지금 얼어버린다. 잘 가동 안 된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이제 소형 원자로라고 보시면 되고,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텍사스주가 이번 큰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의 친환경 관련 투자도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예산에 배정을 할 건데, 이와 관련돼서는 두산중공업도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물론 뭐 가장 큰 수혜는 두산바켓,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주식과 개론해서 소개시켜드렸던 대동공업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이 인프라 투자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진성 TC, 요즘 뭐 캐타필러가 거의 뭐 캐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캐슬라라고 해서 캐타필러 주식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쪽에 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진성 T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당분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지수가 몇 프로 좀 박스권으로 갇히더라도 이들 주식들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면 좀 추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다 미국도 모두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좀 중심을 잡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섹터에 투자를 계속 좀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 이 이슈가 뭐 한 3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좀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인프라 관련 투자를 좀 하셔라. 만약에 뭐 포트폴리오 군 내에서 비중을 만약에 뭐 따지자면 당연히 이제 기술 성장주가 한 6, 그다음에 지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한 4, 요렇게 좀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하고 가시면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5G와 관련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SFR도 지금 수주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 5G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의 투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가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 버라이즌이 마무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적으로 AT&T나 뭐 T모바일 쪽의 수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 중요한 건 이것 말고 단독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제가 5G 이야기를 할 때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할 때 단독 수주가 가능한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 삼성전자와 관련 없는 쪽에 관심을 가지자고 이야기할 때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 솔리드, 그다음에 요런 종목들은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투자가 많이 진행되면 이쪽 관련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관련 없이 단독 수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도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한 3개월 정도는 갈 수 있는 재료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시세를 낸 게 한 일주일 정도 됐죠. 그래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지금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저는 뭐 진성 TC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산 바켓, 그다음에 대동공업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내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들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를 걸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자금들도 기술주 쪽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경기 민감주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흐름은 한 3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야기를 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